자, 보자. 이 글은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거나 도입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나를 다루고 있는 글인데요. 자, 핵심은 요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의 인트로덕션은 우리가 두 가지죠. 소개 또는 도입. 여기선 당연히 뭐겠어? 도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는 것은 자, 분명하게, 명확하게 부사로 설명하죠. 갖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technologies가 아니라 introduction이 주어다. 자, 그럼 뭐를 갖고 있냐? has의 목적어가 필요하죠? has의 목적어는 엄연히 말하면 impact로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 무슨 뜻이야? 영향이란 뜻이죠. 그래서 영향을 갖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주요한 표현이 뭘까요? 그쵸? both A and B. 그래서 A, B 둘 다란 뜻이고 어떤 영향력이냐? 첫 번째 형용사. 긍정적인 영향력도 있고 두 번째 형용사 negative.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자, 뭐를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자, 뭐뭐에 대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전치사는 자, 지속 가능한, 앞으로 정말 빈번하게 나올 거야. 이번 시험도 출제가 됐지만 발전.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얘가 기술이 발전하냐 못하냐에 있어서 두 가지 영향력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good management, 관리. 그럼 만약에 훌륭한 관리가 뭐에 대해서? 기술의라고 하는 형용사죠. 그래서 단어를 형용사, 명사, 부사, 동사 형태를 다양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기술의 자원, resource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기술적 자원이 있어. 뭐 AI 기술이라 하면 AI를 뭐 할 수 있는 그런 챗 GPT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자, 이러한 관리가 lea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동사 표현이고요. 자, 밑줄 take into account. 그리고 얘가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take A into account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take A into account야 무슨 뜻이야? A를 고려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기술에 쓰이는 자원인데 이 자원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 이 관리가 뭐 할 필요가 있어? 관리할 때 A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럼 자원 관리할 때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자원 관리할 때 꼭 얘네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대. 그럼 얘네들은 누굴까? 바로 위에 나와 있는 positive and negative impact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술 관리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그치. 기술 도입에 영향의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죠? 핵심은 뭐라는 거야? 기술 도입의 영향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fully는 하면 무슨 뜻이야 얘들아? 부사로. 완전히, 온전히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말 잘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가보자. 자, 기술적인 발전. 이렇게. 그러면 기술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in sector. sector 하면 무슨 뜻이에요? 분야 또는 부문이란 뜻이야. 그럼 어떤 분야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 서치에즈가 설명해 주는 거지. 그래서 서치에즈가 이 분야를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분야들이 있냐? 예를 들어서 nuclear energy. 무슨 에너지야?
뉴클레어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기술이죠? 자, 그 다음에 agriculture. 뭐죠? 농업이죠. 그러면 농업이라든지 원자력 같은 어떤 분야에서의 기술 발전이 있었을 거잖아? 그 기술 발전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 닫아주고 주어 동사 연결시키는 거야. 수일치. 그래서 주어랑 동사 사이가 멀면 멀수록 명확하게 주어 동사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provide 제공한다. examples 예시를 제공해 준다. 그러면 이 분야에서 기술 발전이 뭐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냐? 이 사실을 보여준대. 자, 뭐를 보여줘? how를 보여준대. how 어디부터? 끝까지 해주면 되죠. 잘 봐. 자, 그러면 얘들 봐봐. 기술 발전은 어떤 거에 예시를 사례를 보여줘. 예시를 제공해줘 라고 했어. 그럼 뭐에 관한 예시인지 설명해줘야 되지? 그걸 how가 하는 거야. 그럼 이때는 how는 무슨 역할일까? 무슨 역할일까? 접속사요. 정말 여러분, 이 내신에서 어법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자, 오브 뒤에 뭐가 필요해? 오브 뒤에 뭐가 필요할까요? 명사 필요하죠. 그럼 이 명사 자리는 수많은 애들 올 수 있잖아. 나도 명사 자리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많이 있잖아. 자, 그럼 그 중에서 만약에 how를 썼다. 그럼 얘는 뭐죠? 뭐라고요, 여러분? 의문사라고. 우리 의문사절, 명사절로 역할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 그러면 얘는 두 가지라고 했지. 뜻은 어떻게? 두 번째는 얼마나. 여기서 무슨 뜻? 어떻게로 사용되었죠. 그래서 의문사이자 어떻게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의문사도 나왔으니까 우리는 의문사, 주어동사 찾을 거지? 그럼 주어동사 찾아보자. 그러려고 했더니 뭐가 나와, 얘들아? 놔뒀니? 버돌소가 나오는 거지. 그럼 얘들아, 놔뒀니 버돌소 주어 몇 개 쓰겠어? 당연히 2개 쓰겠죠. 병렬 구조로. 그러면 A 주어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주어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주어도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주어는 나다. environmental benefit이 첫 번째 주어. 자, risk to the environmental or human health까지가 두 번째 주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주어를 2개 썼다. 자, 그럼 봐봐. 어떻게 누구? 환경적인 benefit. 무슨 뜻이야? 이점, 이익 이런 뜻이죠. advantage. 그러면 환경적으로 좋은 거, 이익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risks 무슨 뜻이야? 위험성. 자, to 붙여가지고 뭐뭐에 대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들아 뭐에 대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냐? 기술이 발전할 때 첫 번째는 환경의 위험이 일어날 수 있죠. 지구온난화 될 수 있고 탄소 배출 많아질 수도 있잖아. 또는 human health, 인간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럼 얘들아 봐봐. 기술 발전이 발생했거든? 그런데 환경적으로 베네핏이 생겼어. 그럼 이런 긍정적 영향이야, 부정적 영향이야? 기술 발전에 따른. 긍정이죠. 그러니까 얘는 긍정적인 영향을 얘기하는 거고 S1은 S2는 기술 발전시켰더니 어떻게 돼요? 막 공장 돌아가고 막 하니까 환경이나 인간 건강은 위험이 제기됐어. 위협이 제기됐다고도 얘기할 수 있죠? 기술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위험성을 얘들아 뭐로 바꿔도 상관없어? threat. 무슨 뜻이야? threat. 위협도 되죠. 그래서 위험을 제기하거나 위협이 되는 거 둘 다 나쁜 거죠. 그러면 얘들아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can 할 수 있어. accompany 밑줄 무슨 뜻이야? 수반하다. 얘들아 수반하다는 얘기는 동반하다랑 똑같이 따라온다는 얘기야. 그럼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냐? 자, technological 그렇지. 기술적 발전.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야? 기술 발전에
긍부정 영향이 둘 다 발생한다.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그렇잖아. 다 양날의 검처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됐나요? 자, 그리고 얘는 긍정, 부정 이렇게 딱 반반 나눠서 영향을 가지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건 또한 갖고 있대. 뭐를 갖고 있냐? 밑줄 핵심 단어. profound social impact.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영향력을 가져. 근데 그 영향력이 뭐야? 심각한 또는 이거 무슨 뜻이야? 심오한 이런 뜻이지. 얕은 게 아니야. 대충이 아니야. 엄청나게 심각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as well 무슨 뜻이야 얘들아? 또한 마찬가지로. 그럼 4번 문장에서는 긍부정을 떠나서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 기술의 도입과 기술의 발전으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장의 위치를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문장 위치 중요한 거는 이렇게 표시해서 우리 앞으로 넘어가자. 얘는 문맥이 전환되는 거니까 이 문장의 위치 중요하다 이렇게. 자, since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since 뒤에 지금 뭐예요? 명사죠? 그러니까 얘 뭐로 쓰였어? 전치사야 접속사야? 전치사. 전치사로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뭐뭐 이래로. 맞아요.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어떤 시점 이후로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 무슨 시제랑 같이 쓰여? 완료. 그래서 since는 완료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그럼 실제로 썼나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산업혁명 이후로 그럼 이제 기술의 발전이 됐던 시기지. 자,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썼네요. 어디 보이세요? have changed. 완료 시제 썼죠. 바꿔왔다. 자, 뭐를 바꿔왔어? 여기서 nature는 자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특성 아니고요. 본질이란 뜻이에요. 핵심이 되는 거. 그럼 뭐? 기술의 본질이 바꿔왔어. 그럼 어떤 기술이야?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자, 한 번 더 설명하자. 자, 명사라고 하는 게 있어. 이 명사를 꾸며주는 방법은 크게 어떻게 된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볼 수 있죠. 자, 아주 단순하게 얘들아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어떻게 구분해? 물론 해석해서 능수동을 할 수 있어. 그거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 목적어용으로. 목적어 있죠? 목적어 없죠. 자, 그리고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자, 첫 번째, ing 앞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나요? 똑같이 꾸며줄 역할을 하지만 이걸 추가해도 똑같이 수식어구는 변함이 없어. 누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힌트, 주. 그렇지, 주관. 위치. 그 다음에 때. 사람일 때 who 쓸 수 있죠? 그리고 동사를 넣어주면 됩니다. 동사 형태로 바꿀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얘는 비동사 넣어야 되죠? 비동사. 또는 얘는 뭐 바꿀 수 있어? 위치, that. 사람이면 who 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비동사 넣어가지고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갈 수 있나? 잠깐만 써주면 위치 대시죠? 기술이니까. 그 다음에 are 이렇게 생략될 수 있지. 그래서 스위치는 뭐를 시켜줘? 선행사 기준에서 skills니까 are needed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법적으로 여기에 만약 이게 아니라 얘들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어법적으로 맞는 거는 틀린 거다? 당연히 맞다고 보셔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PP 자 빨간색으로 하고 뒤에 목적어 없는 것까지 확인. 그럼 무조건 맞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기술들은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되는 거야. 어디에서 필요되는 거야? 당연히 workplace 어디예요? 직장이죠. 모르는 학생만 쓰세요. 그래서 직장에서 필요되는, 일터에서 필요되는 기술의 본질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그냥 앉은 자리에서 뭔가 공장의 기계처럼 여러 개를 그냥 찍어내면 됐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뭔가 사람들의 창의력이 중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의 본질, 특성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문장 봐봐. 주어, 동사죠? 표시 안 했지만 얘가 목적어죠.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로 문장 구성이 다 끝났잖아. 근데 나 추가적으로 설명 뭐라고 하고 싶어. 그럼 뭐로 할 수 있어? 분사구문으로 하는 거죠. 뭐뭐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문장이 한 세트가 완전하게 접속사 없이 딱 끝나면 나는 추가적인 설명은 분사로 한다. 자, 분사에도 능동수동이 있는데 뒤에 certain type of jobs 뭐예요? 목적어죠. 그러니까 나는 무슨 분사? 현재 분사로 쓴다. 그래서 분사 쓸 때는 뒤에 목적어 융으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술의 본질이 변했어. 그럼 더 이상 옛날 기술의 본질이 필요치 않아. 기술 필요 없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 그럼 뭐가 일어나겠어? 특정한 직업의 유형이 발생하겠죠. 옛날에는 굴뚝을 청소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 지금 굴뚝 없으니까 더 이상 필요치 않죠. 이래서 보일러 고쳐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필요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어떤 건 만들어지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누가 굴뚝을 쓰니 어떤 건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파괴하겠지. 그래서 특정한 유형의 직업은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destroy, 없어지고 라고 하면 되지. 제거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others는 뭐죠? 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쉽게는 other jobs라고 하면 되죠. 다른 직업들은 없어지는 거야. 근데 선생님 여기 있는 본문 그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other types of jobs라고 쓸 수 있죠. 다른 유형의 직업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두 칸이면 other jobs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네 칸이면 other types of jobs로 쓰면 되지. 그래서 직업이 어떤 거는 없어지고 생겨나는 사회적 영향력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야. with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영향력은 뭐라고 볼 수 있어? 어떤 사회적 영향이 생긴 거야?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그렇지. 고용의 패턴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임팩트 온 어디에 생긴 거냐? 고용 패턴에 변화가 생긴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용을 초점 맞추는 서술형이 쓴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 그럼 본문에 나타난 심오한 사회적 영향력의 예시를 쓰시오. 그럼 여러분 뭐 쓰면 돼? 기술 도입, 기술의 발전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의 예시를 쓰시오. 그럼 뭐라 쓰면 돼? 이걸 쓰면 되지. 고용 패턴의 변화에 영향력이 바로 사회적 영향력이 될 수 있다. 이건 그래서 일종의 사회적 영향의 예시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됐죠? 그래서 기술 발전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무조건 영향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러므로 새로운 기술이 생겼어. 그럼 우린 뭐 할 필요가 있냐? 자, 기술 입장에서는 평가하는 게 아니라 평가될 필요가 있는 거죠. 수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 뭐로? be assessed. 심지어 목적 없는 것도 확인이 되시죠? 의미적으로도 문법적으로도 평가되다가 맞는 거야. 자, assess, 평가하다. evaluate, 평가하다죠? V로 통칭하다, 동사는. 그럼 새로운 기술은 평가될 필요가 있어. 이게 좋으냐 나쁘냐? 뭐로? for, 뭐를 위해서? 그렇지. 이 new technology에, 우리 technology라고 쓰세요. 기술도 한번 써봐야 돼. 주요 단어잖아. 새로운 기술들의 완전한 potential. 잠재적인 형용사로 쓰였어요. 영향력을 위하여. 대해서. 그러면 그 영향력을 뒤에서 후치수식해줬어. 이렇게. 그래서 그 영향력이 긍부정이든 반드시 새로운 기술은 영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어 라고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주제를 적어보자. 주제는 아주 명확하죠, 여러분? 주제를 여기다 적을게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다. 또는 중간에 얘들아 발전이란 말도 나왔거든? 발전이 끼치는 영향. 그렇네. 발전이. 이렇게. 그래서 영향이 끝이죠. 자, 그러면 제목을 여기다 쓰자. 아, 근데 저 영어 서술형 예, 갑자기요? 5점 늘어났어요. 그래, 우리 아까 너 그때 없었구나. 맞아. 그거 바늘 얘기. 그거 맞게 해줬다며. 왜요? 그러니까 그 5점짜리가 그 얘기잖아. 너는 시험 보면 정말 다 잊어버리는구나. 그 바늘을 조금이라도 움직인다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가 뭐냐. 아, 네네. 근데 원래는 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랬는데 애들이 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뭐든 하는 게 낫다. 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맞을 것 같은데. 왜냐면 본문에 그 내용이 있거든. 그랬었어? 아니, 리슨 딱 그랬어. 아니, 거기 내가 볼 때는 선생님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답을 너네가 낸 거야. 근데 선생님들 생각하기에 논리적으로 맞아. 그래서 다 맞다게 해준 거야. 선생님은 또 무슨 생각 드냐면 기말에는 그런 문제를 안 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변별력이 하나도 없는 문제잖아. 그럼 그런 유형은 안 낼 거야. 이제 함축, 의미, 추론 이런 거는. 있어서 맞다 하지. 맞아. 신중하지 못했어. 애들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크리에이티브한지는 선생님이 꿈도 못 꿨겠지. 근데 선생님도 이거 정답 아닌데 라고 했는데 또 같이 분석하다 보니까 또 말이 돼. 본문에 있어. 근데 안 나올 것이다. 주제문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여러분. 영어로 옮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otential impact. 잠재적인 어떤 기술의 도입에 그것은 반드시 온전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쓴 거지. 명확하죠? 자, 두 번째 질문 해봅시다. 수금반 둘둘 했는데요. 여러분은 봐서 둘 셋 하던지. 우선 나가봅시다. 그래요? 네, 알았어요. 그럼 너네 평균은 다 올라가긴 했다. 5점이면 얼마야? 수민아. 수민이 요즘에 재미없어? 인생 어때? 인생 약간 왜 안 좋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피곤할 만도 하지. 봄철이고 이제 날씨 더워지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봅시다. 점점 텐션이 낮아지는 것 같아. 아니, 올리라는 건 아니고 그냥 물어본 거야. 네 텐션 어떻냐고. 자, 여섯 번째 질문 봅시다. 자, 시작하자마자 the more 보이세요? 그래서 더비 구문 쓴 거고요. 자, 앞에 거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 굉장히 좀 슬프고 이런 현실이 근데 할 수밖에 없는. 자, 예를 들어서요. People have to do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요. 뭘 해야 되냐면요. want anything 원치 않는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원해지지 않은 것들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누가 원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그럴수록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거지. 자, chances are that 밑줄 쳐볼까요? 이거 하나의 표현이죠. 뭐뭐 하기 쉽다 또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chance가 가능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있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고요. 둘 다 비슷하죠? 그리고 얘랑 똑같아요. It is likely that 이 표현하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원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꾸역꾸역 어떤 거? 밑줄. unpleasant.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불편한, 불쾌한 환경을 만들 수도 있는 거지. 그죠? 막 짜증과 뭐 승질과 온갖 그런 분위기 아우라를 몰고 다니는 거야. For 누구를 위해서? 첫 번째는 themselves.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맨날 기분이 안 좋아. 그냥 화가 나 있어. 자, 두 번째는 누구야? And others. 타인들이란 뜻이죠. 이렇게. 자기 인생이 뭔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다. 오케이, 이해되죠? 자, if you hate the thing you do.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hate, 싫어하는 상황이야. 뭐를? 어떤 걸 싫어해? 어떤 거? You do. 너가 하는 것.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명사고 불완전 문장이 나와요. 근데 불완전이 첫 번째는 주어가 없는 경우도 있죠. 두 번째는 목적어가 없는 경우도 물론 보어가 없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자, 주어가 없을 때 우리는 요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고 볼 수가 있죠? 아니 뭐가 들어가야 되죠? 주관대. 얘는 있어야 돼. 자, 여기서 뭐가 들어가? 그치, 목관대가 들어가는 거지? 근데 알다시피 목관대는 어쩐다고요? 그렇지, 없죠. 생략을 많이 하죠. 그래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오고 명사 꾸며줄 때는 주어 없으면 그냥 주관대 있어야 되고 which, that, who 그런지 목관대는 대부분 생략돼서 없다. which, that, whom 이런 식으로. 그럼 얘들아 뒤에 여기 문장 봐봐. 우리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죠? 얘도 마찬가지로 목관대 생략한 거란 얘기지. 그럼 봐봐. 너가 하고 있는 일 너가 너무 싫어해. 원치 않은 일을 네가 하고 있어. what anything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야? 그럼 안 하면 되잖아.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니? 그쵸? have to do. 해야 돼. 그것은 뭐죠? the thing. 안 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그럼 얘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일까? 증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된다면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해? 이거 너무너무너무 하기 싫어. 진짜 너무 진절이니까 헤이트 정도야. 디슬라이크이 아니야. 근데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첫 번째 도망간다? 그냥 버틴다? 이왕 할 거면 기깔나게 잘한다. 이 세 가지가 선택이 있어. 어떻게 돼? 그냥 존버하는 거죠. 진짜 멋진 거는 그냥 기깔나게 하는 거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막 근데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냐? 너가 만약 어떤 걸 너무너무 싫어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때가 많잖아? 인생은 다 그렇죠. 우리는 초이스, 선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이걸 싫어하니까 안 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 초이스 핵심 단어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 동사로 뭐야, 얘들아? 그러면 선택하다. 기본이지. 선생님 기본은 확인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기본에서 다 틀려와. choose. 너네는 아니지만 아니 디벨롭에 어형 변화시켜서 명사로 쓰라고 했는데 디벨롭션이라고 쓰는 거야. 너무 기본 단어가 너무 헷갈렸다는 거야. 이렇게 쉬운 게 나와서. 수빈아 그렇게 아리까리한 표정하면 안 돼. 디벨롭먼트잖아. 그 선생님이 도대체 리뷰 테스트를 어느 정도까지 내야 되나 심각한 고민이었어. 디벨롭션. 오케이. 자, 여러분은 선택할 수가 있답니다. 그쵸? 선택할 수 있죠.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 between A and B 중에 선택할 수 있지. 자, 동명사 동명사로 뭐하기 뭐하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hating the thing. 계속 싫어하는 거야. 하면서도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진짜 현타오게.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얘가 제안하는 건 뭐죠, 여러분? 이거죠.
accepting 한다는 얘기예요. accept는 뭐 한다는 거야?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받아들이다. 자, 수용하다. embrace 무슨 뜻이야? 이거 타 학교에서 원래는 accept가 들어가야 되는데 embrace로 바꿔놨어. 이거 무슨 뜻이야?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또 하나. acknowledge. 받아들이는 거죠. 반대는 뭐 거부하거나 그걸 refuse 뭐 이런 거죠. deny 하거나 어떤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 얘들아? that. 자, 그러면 accepting 받아들이기 했어. 그럼 받아들이기 뒤에 목적어 필요 안 필요해? 필요하죠. 자, 또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명사 자리야. 자, 명사 자리를 하면 여기가 무슨 자리야?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죠? 자, 두 번째 뒤에 완전한 점. 자, 이거 두 개 합해서 나오는 애가 누구야? 계시죠? 얘 뭐라고 불러? 영접이라고 부르는 거지. 참고로 동명사는 타동사면 뒤에 무조건 뭐 필요해요? 목적어 풀어줘. 그럼 accepting 타동사잖아. 동명사잖아. 뒤에 목적어 필요해? 근데 뒤에 문장 완전해? 그러니까 여기서 대은 뭐다? 명사절 접속사로 쓰인 게 맞는 거지. 자, 뭐를 받아들여야 되냐? 자,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누구야? 위에 있는 얘랑 똑같아. 그냥 연결 짓고 말자 얘들아. 이렇게 the thing 내가 너무너무 싫어해. 근데 해야 돼. 근데 걔가 뭐 할 필요가 있어? 뭐 될 필요가 있어? 그렇지. 해야 된다며. 그러니까 be done 완료되다 이런 뜻이죠. 끝낼 수밖에 없는 거야. 해야 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일이 내가 너무 싫고 하기 싫지만 needs to be done. 그치? 완료될 필요가 있다는 거. 아, 이거 언젠가는 끝내야 되는구나.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Either way, 둘 중에 뭐 어떤 이렇게 하면 되죠? 해석상으로는 그냥 어느 쪽이든 이렇게 한꺼번에 둘 중에 어느 쪽이든 부사로 보면 돼요, 여러분. 그럼 둘 중에 어느 쪽은 뭐겠어? 당연히 첫 번째는 뭐 하는 거 얘들아? hating 하는 거죠? 계속 싫어하는 거. 그리고 accepting 하는 거. 선택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내가 할 거잖아. 어떤 쪽이든지 간에 문제는 뭐라는 거야? 그걸 할 수밖에 없다니까? 왜냐면 애초에 전제 조건이 싫어하지만 해야 되는 거라고 했거든? 그럼 내가 싫어하면서 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할지 그 둘 중에 어떤 방법이든 너가 그걸 해야 되는 건 맞아. 언젠간 넌 하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it은 여기서 이제 통칭하자. 계속 이거는 얘들아 더 띵인 거야. 내가 싫어하지만 해야 되는 거 그것을 하는 거야. 근데 어디서 하는 거야? The place of hatred. 자, 이거 무슨 뜻이야? 증오야. hate의 명사형이잖아. 그러면 place는 안 중요해요. 그럼 증오의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 것은 will develop.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돼. 그럼 내 마음속에 증오의 마음, 혐오의 마음, 싫어하는 마음으로 짜증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 그럼 반드시 그것이 뭐다? will develop. 뭐를 만들어내? 그렇지. 또 다른 증오를 만들어낸다. 근데 이게 누구를 향해 만들어지는 부정적 감정의 증오냐면 얘들아 self 뭐예요? 자기 자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 그렇지. 타인에 대한. 괜히 뭐 사소한 일인데도 온갖 짜증을 내는 거지. 선생님이 약간 TMI지만 선생님 한 번 언급한 적 있는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 큰집 닭강정을 진짜 좋아하거든. 너네만큼이나.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쌓이거나 그랬어.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포장해서 간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막 20분 30분씩 기다릴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배민에서 픽업 서비스를 눌러가지고 포장해 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픽업이 안 된대.
그래서 선생님이 내려가가지고 혹시 픽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거기 어떤 여자분이 계시거든? 혹시 너네 여자분 본 적 있니? 그 여자분이 너무 히스테릭하게,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겪었거든? 나는 이거 닭강정 구걸하러 온 게 아니라 닭강정 사러 온 사람인데 왜 나한테 짜증을 이렇게 내지? 라고 싶었는데 그분이 또 너무 히스테리하게 표정이 너무 안 좋게 해가지고 나한테 짜증내듯이 막 얘기를 하니까 같이 일하던 옆에 좀 닭강정 주로 볶는 어떤 아저씨가 계신데 그 아저씨가 오히려 그 아저씨가 좀 놀래서 그 아줌마를 막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좋게 얘기해야 되니까 아, 저 여기서 한 오래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한 20분 뒤에 제가 픽업하러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너무 퉁명스럽게 어떤 거 드실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 저 대짜라고 할 거다. 그랬더니 그럼 키오스크 하시고 그 영수증 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와서 내가 영수증을 들었으면 그럼 이따가 오세요 라고 말하는데 이따가 10시 맞춰서 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너무 퉁명스럽게 얘기를 해서 나는 한편으로는 특히 닭강정이 되게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럼 보통 장사가 잘 되고 뭔가 돈도 잘 버시고 막 이러니까 사실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아, 저분은 그냥 뭔가 이 일이 되게 싫은가 보다. 큰집 닭강정이 맛집이긴 하지만 닭강정 사장님이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게 싫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선생님이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일예인 거지. 그러니까 뭔가 즐겁게 사람들이 우리 닭강정 많이 좋아하니까 바쁘러 너무 즐겁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니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은 거야 이 시간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너네들은 안 느꼈다며? 아니 저희 맨날 키오스크 연습하고. 그러니까 대면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 키오스크가 좋은 거지. 자 어쨌든 네 주변에 선생님이 토로였다. 애기들한테 하는 것과 선생님하고 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 근데 나한테만 그럴 일은 없잖아. 난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그래서 만약에 증오의 마음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증오의 마음을 자기나 주변 사람들한테 퍼뜨릴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거는 그쵸. 부정적으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 태도죠. 그럼 반대로 뭐가 있을 수 있어? 똑같이 그것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어디서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애들 봐봐. 아까 증오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했지. 그러면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어쩌세요 해야 되나 보다. 그럼 이왕이면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acceptance. 수용의 영역. 이거 해야 되는구나. 어쩔 수 없이 그냥 하자. 이런 수용의 마인드로 하게 되면 will create 뭐가 만들어져? 그렇지. 증오의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연민. 동정의 관심이, 동정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 그러면 그 연민과 동정은 내 스스로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지. 아 이렇게 힘든 일인데 나 그래도 꾸역꾸역 열심히 잘하고 있다. 나 안 됐다. 너무 장하다. 이런 긍정적 감정일 수 있죠. 누구한테? 그렇지. 특히나 자기 자신한테 이 감정이 생긴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증오와 혐오보다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게 내한테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and 병렬 구조야. 자 그러면 누구랑 병렬 구조겠어? will create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will 생략돼서 allow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연민의 감정으로 긍정적 감정으로 내 자신을 생각하게 되면 allow for 뭐뭐를 허용하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기회가 생긴대요. 어떤 기회? 이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투부정사로 형용사로. 자 어떤 기회? 나한테 좋은 기회가 생기겠지? 그 좋은 기회가 뭐야? suitable way. 자, 적절한. 적당한. 또는 알맞은도 괜찮지 얘들아. 딱 알맞는 방법이 찾아질 수 있다는 거야. 뭐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떤 이거 더 띵하고 똑같지?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 하고 있잖아. 이거를 accomplish 무슨 뜻이야? 완성해도 되고요. 성취도 괜찮죠. 이걸 성취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조금 더 좋은 방법들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나한테 여러모로 좋다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 그래서 결국에는 if you decide to 너가 결심을 해야 돼. 이건 선택의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너가 만약에 선택해 뭐? 아유 받아들여야겠다. the fact 사실을. 그러면 the fact도 정리해봅시다. 자, the fact 조건이 뭐죠? 내가 쓸게. 첫 번째는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추상명사.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팩트니까 팩트 기준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뒤에 완전한 점. 그럼 우리는 그때 that을 써주는데 이때 that은 누구다? 본격 대시다.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애가 생김새가 역할이 다양할 때는 that임을 각각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죠. 이번 시험에도 나왔죠? 그래서 그냥 that이 왔네? 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뭔 that으로 썼지?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구분해서.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는 더 팩트 나왔죠? 추상명사 뒤에 문장 안 봐도 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동격 대수로 연결시키면 되지. 그러면 너가 받아들여야 돼. 뭐를 받아들여? 그 사실. 어떤 사실 받아들여? 너가 해야 되는 그 일이 아까 전에 나왔죠, 얘들아. 뭐 될 필요가 있어? has to be done. 이런 거 틀려면 안 돼요. 완료될 필요가 있어. 그럼 선생님, done이라고 하는 게 완료되는 의미가 있으면 바꿔 쓸 수 있는 애도 있겠네요? 있죠. 완료된 뭐 쓸 수 있을까, 얘들아? finished, completed. 당연히 바꿔 쓸 수 있죠. 다만 done도 pp니까 항상 바꿔 쓸 때는 그 형태에 맞게 나도 바꿔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이 부절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끝난겨. 다시 말하면 일이 완료될 필요가 있다고 너가 받아들인다면 start, 시작해. 자, 어디로부터? recognizing부터. 선생님, 저희가 알고 있는 recognizing은 이건데요. 같은 거예요. S나 Z 왔다 갔다 써. 그럼 얘들아, recognize 뭐 하는 거야? 인정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유죠. 아까 전에 accept랑 똑같은 거야. 제발 이것 좀 인정해.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럼 인정하다 타동사죠? 타동사 목적어 필요하죠? 저때 that도 마찬가지로 명사절. 그러니까 명사절 표시하면 되지. 어떤 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어? 아니 왜 자꾸 저러는 나 알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혜 열심히 주어주네. 자, 너의 상황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건 사실은 정신승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나의 상황이 오케이. 뭐예요? 이거 선물이다. 이건 나한테 인생의 기회다. 어디로부터 온? 그렇지. 인생으로부터 온. 오히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요. 아, 이거 하늘에서 준 나한테 내가 강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고 똑똑해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기까지 끝이죠. 선물로 생각해라. 일종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이것은 뭐야? 나의 앞문장이지만 상황을 기회 또는 선물이죠. 선물로 받아들임. 오히려 좋아. 약간 럭키비키잖아? 그런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나의 상황을 기회나 선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죠. will help. 도와줄 거야. 목적어 너를 뭐 하도록 도와줘? 투부정사 하도록 도와줄 거야. 근데 그때 to는 생략도 가능해. 오형식의 목적격 구어 못 쓰는 문제는 얘들아 모든 어법에 무조건 나오니까 몇 개 카테고리가 안 되잖아. 무조건 알고 계세요. 자, 여러분한테 도와줄 거야. 뭐 하도록? it을 바라보도록. 여기서 it은 뭐죠? your situation이죠. 너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as 뭐뭐로서. 뭐로서? 교훈. 뭔가 배워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교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내가 교훈을 어떻게 해서 얻었죠? 너무너무 하기 싫은 상황을 내가 뭐 함으로써? 그렇지. acceptance. 수용했더니 내가 이런 인생의 교훈을 깨달았어.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자, 그러면 acceptance의 반대를 좀 써볼게요. 자, 당연히 아까 수용은 acknowledge 뭐 이런 거 있었으니까 쓰시면 되고 부정이죠. 부인. 이건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refusal. 명사형으로 쓸게. rejection. 거부도 되죠. denial. 그래서 수용하는 태도와 반대적인 태도로 요 명사들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얘들아 리뷰 테스트 준비할 때 무조건 필기본 기준으로 해야 돼요. 알겠죠? 필기한 거 토대로 리뷰 테스트 냅니다. 억울하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선생님 미리미리 얘기했어요. 자, 주제 적어보자. 자, 이 얘기죠? 쉽게 말하면 내키지 않잖아. 좀 쉽게 말하면 뭐 증오한다까지 해가지고 너무 좀 그렇기는 하지만 별로 안 하고 싶은 주저하는 일도 받아들이면 도움이 된다. 결국에는 제목 받아들여라. 응, 써요. 여기서 모르는 단어는 요거 하나일 거야. 수용적인. 받아들이라는 얘기잖아. receptive. 뭐 할 때? 이거죠. 그래서 when you have to do something, 이 something을 누가 꾸며주는 거야? 네가 원치 않는 거. 오케이. 쉬는 시간 가집시다, 여러분. 쉬세요.